안 보건 자기가 해야 될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주석해야죠. 어쨌든 세계인들이 우리에게 참 탄복했던 한 해입니다. 저는 저 때부터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세상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LGTV 기가 막히게 깨끗하네. 이거 현대차 왜 이렇게 잘 굴러가? 그냥 우리가 하는 짓이 다 예뻐 보이기 시작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이기 시작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멋진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때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정부가 만들어서 알린 구호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아주 역동적인 사람들이다. 전 이거 참 멋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어디 쭈그리고 앉아서 그럽니까? 어디 갖다 놔도 우리 또 한 건 하잖아요. 한바탕 하잖아요. 우리 화끈한 민족입니다. 역동적인 대한민국. 전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서울의 지하철에 실제로 붙어 있던 공익 광고입니다.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거를 다시 계산해 본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님 계산에 의하면 2020년이 아니라 2017년이면 벌어진답니다. 2017년만 되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15세 미만 어린이들보다 많아지는 이런 이상한 인구 구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경로석이 저쪽 한쪽 구석에 있죠. 그리고 좁은 경로석인데 저분들이 많아지니까 경로석을 가운데로 좀 옮겨서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해드리고, 요분들은 몇 분 안 되니까 그쪽에 가서 그냥 앉아 계시라. 이게 우리의 미래를 그냥 기가 막히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광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광고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역동적인 대한민국? 역동적이고 싶은데 맨 관절 아프시고 맨 이러신 분들하고 이게 역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05년에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생물학자가 진단하는 2020년 초고령 사회라는 책을 내면서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는커녕 DY까지는 같을지 모르지만 DY ING 코리아인 것 같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인 것 같다. 이거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에 입각하면 대한민국은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앞으로 불과 한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줄어들어서 OECD에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산까지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넉넉 잡고 350년만 지나면 지구에서 사라진다. 왜? 몇 명 안 태어나니까 그것들마저 죽으면 대한민국 끝난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아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350년? 그리 긴 세월 아닙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300년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문제 저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를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서 고령화의 절벽을 향해서 제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저 나라가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일간지에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여성들이 너무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런 게 우리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프랑스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게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로 고민하고 있는 전 세계 선진국은 미국 한 나라 빼놓고 전부 고령화 고민에 다 빠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프랑스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셔서 해결하셨어요? 프랑스가 답을 못 줍니다. 프랑스는 왜냐하면 굉장히 고령화가 백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짓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산 휴가도 줘봤다가 뭐 돈도 더 줘봤다가 세대 혜택도 줘봤다가 별의별 걸 다 하다가 어느 게 정확하게 딱 먹혔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더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한 가지를 짚으라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답이 뭐냐. 프랑스가 그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정책을 다 하는 수밖에는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출산율이 왜 이래? 아니,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고령화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발견하고 나니까 조금 있더니 전 세계 1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등입니다. 고령화 속도. 그런데 다른 이 나라들은 지금 고령화 문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굉장한 부분을 투자해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별로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쟤네들 어느 날 하루에 그냥 고꾸라질 텐데 준비도 안 하고 어쩌려고 그러나. 제가 외국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저 답변을 그럴 때 제가 글쎄 말이야 이렇게 답변해도 되지만 또 자존심 상하니까 전 또 한 말씀 합니다. 니네가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린 또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게 있어. 또 미리미리 하면 재미없잖아. 또 코앞에 닥쳐야 이제 그때 우리가 남이가 반지 빼고 막 이러면서 부둥켜 안고 그래야 사는 게 재밌지. 대답은 합니다. 근데 고령화는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하고요. 유럽의 이 문제를 해결하던 나라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고요. 노인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정말 노인들은 필요 없는 분들이라서 저분들이 그냥 없어져도 괜찮다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저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키워주신 분들이고 우리가 이만큼 풍요롭게 살게 된데 저분들의 공으로 우리가 된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 바로 이런 게 세대 갈등의 시작인 겁니다. 자, 저는 과연 노인네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일까? 일본의 동경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아주 그 망발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툭 하면 한마디씩 이상한 얘기해갖고 세상을 아주 긁곤 하는 양반인데 한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말 악담 많이 한 양반인데 한때 도대체 자기는 할머니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했었어요. 음식만 축내고 사회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할머니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랬다가 그 양반 절대로 사과하는 양반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하더라고요. 프랑스 정부에다 대고 불어는 죽었다 이런 소리 했다가 프랑스 정부가 막 들고 일어났는데도 난 내 할 말 했다. 근데 할머니 사건에서는 어느 날 나와서 큰절 하더라고요. 왜? 그건 표잖아요. 여성표가 그냥